주방이라는 것은요, 결국 이 한정된 공간에서 얼만큼 몸을 최대한 편하고 이 단순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, 이런 신체적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중요하다고 하니까 더 들어보고 싶어요. 왜 중요한 걸까요? 안녕하세요, 사장님들. 내 가게를 살리는 주방동선 MC 최연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주방동선 지킴이 전주대학교의 전효진입니다. 네,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오늘은 또 그 주방의 핵심, 조리를 할 때 주방 동선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들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오늘도 그 네. 포인트만 콕콕 잡아서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요. 네. 네, 사장님들 놓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또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출발해 볼게요. 출발! 자, 우선 이 도면 좀 보실까요? 이 도면은 이게 약 7평 정도 되는 그 수제 햄버거하고요. 뭐 감자칩, 샐러드 이런 주 메뉴를 파는 그 식당의 도면인데요. 사장님들이 가장 익숙한 게 이 직사각형 형태의 주방입니다. 네. 이 홀은 이 주방의 위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네, 교수님. 근데 제가 이렇게 도면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. 숫자도 많고. 네, 도면을 보는 게 좀 이제 익숙하지 않죠. 근데 실제 사장님들도 이 창업할 때 이 도면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. 이 업체에 맡기거나 이게 대충 보고 지나치는 그런 문제가 참 많기는 해요. 근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좀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, 도면을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요, 이 주방을 이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림, 예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위에서 아래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도면 위에 여기 이렇게 숫자들 보이시죠? 네네. 예, 이런 숫자들을 사장님들 좀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. 이게 뭘까요? 이 숫자는요, 이 확보해야 되는 이 통로의 넓이에요. 그래서 주방에 이 사람이 지나다니고 또 카트도 이동을 해야 되고 최소 이 정도는 이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이 도면 보는 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장님들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도면을 이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네. 요즘은 이렇게 그 3D로 이 도면을 구성을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요. 이런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니 이렇게 3D로 보니까 실제 주방에 와 있는 것 같은 마치 견학하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. 그러면은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주제, 조리를 할 때 이 효율적인 주방 동선을 관리하기 위해서요. 고려할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조리하는 사람이 오른손잡이냐, 왼손잡이냐입니다. 아니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그것이 문제로다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?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그 외쳤던 주방 동선의 기본 원칙 3가지가 뭐였죠? 생산성, 피로도, 안전성. 역시 우리 똑현정님. 네,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. 네. 자, 음식을 조리할 때 이 생산성을 높이고 이 피로도를 줄이고 그리고 안전성을 높이려면요. 조리사가 전진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어떤 손을 자주 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.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더 들어보고 싶어요. 자, 이 어떤 손을 쓰느냐에 따라서요. 이 주방에서의 이 움직임과 이 방향의 룰이 다 정해지기 때문인데요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조리하는 사람이 오른손잡이라면은 이 국자 혹은 여기 있는 집게, 조리도구, 양념이 소금, 설탕, 야채 같은 게 오른쪽에 배치되면 이렇게 담기가 훨씬 편하겠죠. 이게 훨씬 편하죠, 그쵸?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네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 주방에서는요, 특히 조리하는 사람이 어떤 손을 쓰느냐, 그걸 첫 번째 우리 기준으로 움직임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. 움직임의 룰. 손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요, 이 조리사가 직선으로 움직이도록 이 조리 중에는 사용하는 냉장고나 이 작업대, 이런 조리 시설 배치를 한다는 거죠.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자, 도면을 볼까요? 네. 자, 조리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. 자, 여기에 이제 주화구가 있죠. 열기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조리사가 오른손잡이다라고 한다면요. 이쪽에 양념통이나 기타 식재료들을 놓는 게 좋겠죠. 이 공간까지 결정이 되면 뒤에 작업대나 이 조리 순서대로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동선을 잡으면 되겠죠.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직선 동선, 효율적인 동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만약 우리 가게에 이 조리사가 이 왼손잡이인데 이렇게 오른손잡이인 사람한테 편한 주방에 가게를 얻고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벌써 너무 불편해요. 이게 그리고 불편한 걸 떠나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 사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요. 조리는요, 이 손을 주로 사용하고요.
이 같은 움직임을 굉장히 반복을 해요. 맞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주방 동선에서 이 왼손을 쓰느냐, 이 오른손을 쓰느냐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지만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움직임의 룰을 정해 나가야 됩니다. 와우, 와우, 진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말 너무 유용하네요. 저희 저번 시간에 막 키에 맞춰서 작업대 높이도 조절하고 그랬었잖아요. 신체적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, 그러면? 네, 맞습니다. 주방이라는 것은요, 결국 이 한정된 공간에서 얼만큼 몸을 최대한 편하고 이 단순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신체적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외국에서는요, 이 네. 몸집이 좀 큰 사람들 있죠. 조리사들 그런 사람들 좀 있습니다. 그쵸. 예, 이런 사람들에게 따라서 작업의 동선을요, 일자가 아닌 U자의 형태로 짜주기도 합니다. 와우, 진짜 알면 알수록 이 주방 동선의 세계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신체적 특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오늘 또 알았어요. 교수님, 그러면은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? 네, 두 번째는요, 주방 기구의 위치입니다. 주방 기구의 위치. 자, 도면을 좀 보실까요? 네. 자, 여기에 이렇게 화구들이 모여 있죠. 대부분의 이 화구에는요, 위에 그 덕트, 그러니까 뭐 덕트? 후드 이렇게 후드. 이야기를 하죠. 네, 그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 화구를 비용상이나 여러 이유로 이렇게 모아둘 수밖에 없어요. 이 화구, 덕트, 이 수정과 같은 이 주방 기구 위치에 따라서요, 이 작업 영역이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. 예를 들어 이 화구를 중심으로 이쪽은 이제 가열조리, 그 나머지는 또 비가열조리, 이쪽은 토핑을 하는 작업, 작업대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 동선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가열을 하는 조리 작업과 이 토핑, 배식을 하는 조리 작업 공간, 이런 것들이 실제 부딪히지 않고 이 효과적으로 움직여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. 불을 쓰는 사람은 가열조리 여기 영역에서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또 토핑, 배식 동선 안에서만 움직이면 된다. 그러니까 분업하라는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우면서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하겠지만요. 이 조리 기구를 중심으로 이 주요 작업 영역을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조리하는 동안 이 주방 동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. 첫 번째, 조리하는 사람이 어떤 손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주방 기구의 위치가 중요하다까지 알아봤는데요. 교수님 맞나요?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또 무엇이 있을까요? 네, 마지막 이 세 번째는요. 이 메뉴의 종류와 생산량입니다. 이 메뉴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요. 이 차가운 음식을 주로 생산하느냐, 혹은 따뜻한 음식이냐, 혹은 뭐 국물이 있느냐, 없느냐, 이 두 가지는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. 온도와 국물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? 네, 이 도면은요, 우리가 이 국물이 없는 아이템을 장사하실 때 사실은 더 어울리는 주방이에요. 잠깐만요, 교수님. 지금 제 눈에는 지금 숫자랑 도면밖에 안 보이는데 아이템까지 보신다고요? 왜냐하면요, 지금 여기는 지금의 이 불을 쓰고 토핑을 하고 배식을 하고 이런 게 다 네. 분리가 돼 있죠. 그래서 네네. 이런 이 각 단계에 맞게 이 조리가 끝난 음식을 들고 날라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만약에 국물이 있는 음식을 들고 나르려면은 이게 흘릴 수도 있고 뭐 쏟을 수도 있으니까 동선 굉장히 중요하겠네요. 예, 그렇죠. 이제 보관도 따로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제공하는 메뉴에 따라 이 기기나 이 설비가 달라지고 특히 동선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겠죠. 그렇구나. 그러면은 뭐 김치찌개, 부대찌개 같이 국물 있는 것들의 주방 동선은 어떻게 될까요? 이런 음식은요, 이렇게 작업을 일렬 혹은 이 직각으로 만들어진 주방이 좋고요. 국물을 위로 올려내는 이 작업 공간에서는요, 바로 옆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또 이 바퀴가 달린 작업대가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, 그것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주방이 좋겠죠. 근데 교수님, 이제 어디 이렇게 식당을 가면요, 사실 메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국물이 있는 음식이랑 또 없는 음식이랑 같이 나오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창업하실 때 이 메뉴 아이템을 정할 때요,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이 주력 메뉴를 먼저 정하시고 여기에 최적화된 주방 동선을 짜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. 그러면 교수님, 나는 이걸 주력할 거라고 했는데 의외의 아이템이 터져서 그게 잘 나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지속적으로 이 메뉴 분석을 하면서 이 가장 잘 팔리는 메뉴에 맞게끔
주방 동선을 수정하면서요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런 방안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주방을 구성할 때는요 이 투자 예비비를 미리 마련했다면요 아주 좋겠죠. 이 세상에 메뉴가 너무 다양하지만 이 사장님의 주력 메뉴에 맞춰서 자, 첫 번째, 주방 동선을 창업 처음부터 고려하자. 두 번째, 메뉴 분석을 통해서 이 주력 메뉴에 맞춰가지고 주방 동선을 수정을 해나가자.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. 네, 아유 청출 어랍이라더니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스승님 덕분입니다, 이게 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은요, 조리를 할 때 이 주방 동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방 동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. 네, 첫 번째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. 전 오른손잡이, 자, 두 번째 주방 기구의 위치. 위치, 자, 세 번째 메뉴의 종류와 생산량. 메뉴의 종류. 이렇게 조리 시에는 세 가지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주방 동선 3원칙, 생산성은 높이고 피로도는 낮추고 안정성은 높이는 주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이 주방을 식당에서 딱 맡게 하려면요 더 고려할 사항들은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는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꼭 한번 우리 사장님들 점검하시고 현장에서 되새겨서 보셨으면 하겠습니다. 교수님, 다음 시간은 또 어떤 내용이죠? 네, 다음 시간은요 이 주방을요 오케스트라처럼 주방을 연주하라로 좀 정해봤는데요. 오케스트라, 많이 궁금하시면요 우리 네. 다음 시간을 빼먹지 말고 꼭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교수님 밀당까지 하시는데요. 자, 사장님들, 그러면 도대체 주방에서 오케스트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장님, 주방 관리하고 돈 많이 버세요. 하나, 둘, 셋, 감사합니다.